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 연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드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신체 구조 특성상 여성분들께만 발생하게 되는 이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해유라니원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신 분들은 이 다 각자의 여드름의 특징이나 불편감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여드름 개수가 엄청 많고 환홍 양상이 엄청 심하고 그래야만 여드름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꼭 특정 시기에 특정 부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드름은 사실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띌 수는 있겠지만 그 불편감 자체는 오히려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생리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여드름이고 1년 중 어느 시기와 상관없이 이런 불편감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됩니다. 짧게나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발생하는 여드름을 무조건 여성 여드름으로 부를 수는 없겠고요. 여성만이 겪게 되는 이 생리 주기와 관련한 생리, 임신, 폐경과 같은 이 여성의 생체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 같은 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드름을 여성 여드름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피부 관련 증상들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애초에 여성의 피부가 조금 더 얇고 민감하다 보니까 햇빛이나 화장품 같은 피부 외적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남성과는 다르게 생리 관련 반응과 같이 더욱 많은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는 신체 내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여드름은 비교적 환홍의 강도가 약하거나 비염증성의 자잘한 면포 형태를 다수 동반하는 경우가 더욱 많으면서 주기적으로 완화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반복하면서 만성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생각보다 많은 여성 여드름 환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여드름을 겪으시면서도 딱 마음을 굳히고 치료를 결정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런 반복성 때문입니다. 이 여성 여드름이 생리, 임신 혹은 폐경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체 변화로 인해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여성분들이 무조건 여드름을 겪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생리통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생리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리통을 심하게 겪으시거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피부에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병리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호르몬 관련 신체 변화는 분비와 배출과 연관이 많고요. 과정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정상적인 순환을 방해하고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여성에게 나타나는 모든 여드름을 모두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여성의 여드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입 주변이나 턱 부위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초에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이 부위들은 3초, 상중하 중에 이제 이 하초와 관련이 많습니다. 하초는 신장과 자궁을 주로 포함하는 상체 중 아래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꼭 생리 주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장 쪽에서 발현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고요. 성인 여드름의 특징인 각질층 약화로 인한 발생일 경우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턱이나 목 부위 발현도 많을 수 있겠고요. 모낭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는 일단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생리 주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리 주기 1주 전후로 평소 존재하던 입술과 턱 부위 증상이 확연하게 악화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여드름이 생기는 시기와 맞물려서 생리 전 증후군과 같이 어떤 생리 주기 관련 다른 증상들이 심해지는가. 세 번째로는 애초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심하고 이 생리 혈색이 어둡고 덩어리가 져서 나오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언급한 양상들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같은 증상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 발생을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를 주관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즉 남포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 즉 황체 호르몬이거든요. 여성의 배란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란일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분비되지만 배란일이 지나면서는 프로게스테론이 되려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여드름이 발생하는 데에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생리 전의 여드름도 갑자기 증가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일시적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모낭은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평소에는 잘 생기지 않던 여드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있던 여드름 증상도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리 주기가 끝나고 다음 배란기까지는 다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피지선 자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증상이 완화되면서 진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면서 당연하게 일정 주기로 발생하는 신체 변화로 인해 여드름이 심해졌다 완화되었다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무조건 여드름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 발생은 하초, 그 중에서도 자궁의 어혈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순환이거든요. 이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체내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이나 수분, 산소같이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공급이 되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들은 몸 안에 쌓이지 않고 잘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는 바로 이러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체 에너지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약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장부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초로 향하는 기의 움직임이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리 주기 또한 임신이나 폐경의 경우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이 분비와 배출의 원리를 따르는 신체 활동입니다. 생리란 이 간단히 표현하면 배란기를 지난 자궁이 불필요한 혈을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제때 발현되지 않아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면 혈이 당연히 검어지고 덩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쌓인 혈, 어혈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또한 이로 인해 몸에 열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드름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요소가 신체 내에 상시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드름을 단순히 피부에만 발생하는 하나의 표면적인 증상으로 파악해서 단순히 이 피부만을 치료하고자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호전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서는 다시 재발과 일부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은 반드시 여드름 그 자체 피부 치료와 더불어서 불규칙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분비 양상이 좋지 않거나 생리 관련 증상을 함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생리 관련 증상에 대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생리불순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증상은 말 그대로 불규칙한 생리 주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인 생리 주기는 28일에서 32일 간격으로 돌아오고요. 생리 기간 자체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가 됩니다. 개인마다 2에서 3일 정도의 어떤 주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약물이나 질환 같은 요소들 때문에 주기가 변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양상이 2,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생리불순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생리량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늘어난다, 생리혈이 많이 덩어리지거나 색이 많이 검어지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생리불순의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생리불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말씀드려보면 스트레스,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과로, 불규칙한 식생활부터 무리한 다이어트나 체중 증가, 과도한 성생활로 인한 축맥과 인맥의 손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체내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자궁과 난소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혈이 쌓인 경우, 진액이 고갈되어서 정상적으로 혈액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원인들은 다분히 좀 후천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식사나 생활 패턴 교정 같은 것들을 통해 호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조금은 선천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사춘기부터 임신기, 폐경기 등 각 시기의 호르몬 변화가 유독 좀 강하게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한의학적으로 하초에 해당하는 신장의 선천지기가 타고나게 약한 경우가 이 선천적인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자궁의 이상이 생리불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려 이 생리불순이 오래 지속되면서는 자궁 쪽의 다른 여성 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리불순으로 인해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임이나 난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월경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그냥 좀 내버려 두게 되면 이후 조기 폐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무언가 애매한 듯한 증상인 이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PMS라고 하죠. 이 생리전 증후군이란 생리 4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이제 이 다양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생리가 시작되면서는 해당 증세들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하나의 신드롬, 즉 현상입니다. 이 증상의 정도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클 수도 있겠지만 가임기 여성의 한 40%가 이 생리전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증세가 굉장히 다양해서 한 15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는 우울, 불안, 초조, 불면 같은 어떤 심리적인 불안 관련 증세와 피로, 두통, 허리 통증, 유방통과 같은 어떤 신체적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화불량, 근육통, 부종같이 개인마다 원래 조금씩 취약한 부위에 관련해서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식욕이 과해지고 맵거나 달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맛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증상이 과하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도벽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이 생리전 증후군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그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 발생하게 되는 이상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후군은 일단 증세가 한번 발현하면 때때로 심해지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보통 폐경기까지도 지속되고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생리 전으로 항시 겪고 계시다면 섭취 관련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단 음식과 어떤 카페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음식들이 불안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리 주기에 따른 여드름 발생은 어찌 보면 일정 주기마다 겪는 신체 현상으로 인한 반응이다 보니까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쩔 수 없는 동반 증상으로 생각하고 불편감을 감수하면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리 관련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에 따른 피부, 어떤 외부 처치가 잘 동반된다면 충분히 호전된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이 생리 주기마다 일어나는 피부 트러블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